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ETF를 통한 자산 배분으로 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에 이런 리밸런싱이나 자산 배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EMP나 TDF 상품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의 IRP나 연금저축 계좌여야지 ETF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분이 연금상품에 가입을 완료하시고 현금을 납입해둔 상태라고 할게요. 노후 대비도 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매월 계좌이체를 걸어두셔서 어느 정도의 현금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더 이상 이렇게 내 노후 자금을 현금으로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통해서 굴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 세팅할 때와 그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리밸런싱 할 때 방법이 다른데요. 크게 3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 자산 배분 비중과 ETF를 정한다. 두 번째, 리밸런싱 툴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몇 주를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계산한다. 세 번째, 그대로 매수 매도한다. 이 단계 거치시면 됩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경우에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단순한 비중을 선호해서 유동성 3, 채권 3에 주식 4 비율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퇴직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게 좋기 때문에 정한 비중이고, 대신 시장 상황에 맞게 주식 ETF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골라서 가져갈 겁니다. 네, 아래 링크에서 파일을 받아서 오픈하신 후에 시뮬레이션 KOR 파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내 증권사 어플 키셔서 연금 계좌에 잔고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금액만큼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자산별 ETF와 비중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카테고리별로 ETF를 고르실 때 보통 우리 네이버 금융에서 검색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모든 ETF를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증권사 어플에 연금 ETF 매매 관련된 메뉴에서요, 직접 검색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정 키워드로 미국, 신흥국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ETF들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연금 계좌에서 매매가 가능한 ETF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하신 계좌에 따라서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가격을 입력해 주시고 각각 얼마나 투자할 건지 비중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각각을 얼마나 매수해야 되는지 리밸런싱 개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적금을 가입할 땐 ETF나 펀드를 사는 것과 다르게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예금할게요 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예적금 같은 경우는 가격을 1로 입력해 주시고 리밸런싱에 나오는 숫자대로 540만원 어치 예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주문을 넣으셨으면 당분간은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ETF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내 자산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할 텐데 이 계좌는 잠시 묻어두시고 여러분이 정한 리밸런싱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 계좌를 다시 여는 거예요. 1년 후에 파일을 열어서 리밸런싱을 하면 그 사이에 연금저축 잔고가 변했겠죠. 그 변한 잔고에서 현금으로 남겨두고 싶은 금액만큼 빼고 목표 투자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가격이 변한 대로 입력을 해주신 후 비중을 변경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채권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예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리밸런싱 금액을 보고 마찬가지로 매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씩만 관리를 해주시면 여러분의 연금 자산을 자산 배분으로
굴릴 수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초보자가 아무래도 리밸런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나 여러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 사거나 혹은 EMP나 TDF라는 상품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EMP는 여러분이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그 돈을 운용사가 ETF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꾸려주겠다라는 상품이고, TDF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데요. 얘는 여러분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상품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TDF 2050은 2050년에 은퇴 예정자인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고요. TDF 2025는 2025년에 은퇴가 예정된 사람을 위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은퇴 시점을 고려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은퇴가 많이 남아있고 좀 젊은 나이일수록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 비중도 높이고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반대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진짜로 노후 자금을 쓰셔야 하는 분들은 지금 은퇴가 3년, 5년 남았는데 그 돈을 갑자기 주식에 몰빵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입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자산 배분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겠다라는 상품입니다. 최근에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연금 자산 배분에 참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TDF나 EMP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가 따로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상품을 검색하실 때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상품 중에서는 보수와 과거 운용 수익률, 그리고 펀드 규모들을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직접 자산 배분을 하고 내 돈은 공부해서 내가 굴린다 라는 걸 지향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내용들을 따라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나 EMP, TDF 같은 상품들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것마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연금 계좌에 쌓여있는 돈은 현금으로 두지 마시고 원리금 보장이 되는 여적금이라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1억 원이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 1억 원의 가치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결국 재테크는 귀차니즘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귀차니즘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셔서 돈길만 걸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